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오늘 자료를 준비한다고 시간이 꽤 많이 소요됐습니다. 다음 주 증시 일단 제가 보기엔 녹록치 않을 것 같고요. 18일 이후에는 어쨌든 저도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 라는 관점에서 좋은 부분은 반영하시고 나쁜 부분은 잘 참고하셔서 다음 주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증시를 분석하면서 기본적으로 다음 주는 쉬어가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하다못해 인버스라도 편입을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어찌됐든 저도 유튜브에서 종목을 추천하는 일을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시장 보는 눈은 자신이 있지만, 다음 주는 정말로 종목을 추천하는 것 자체가 좀 부담스러운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쉬어가는 게 맞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나 또 여러 투자자들 분들은 쉬어가는 법이 없죠. 예수금이 있으면 불안하고 또 24시간 365일 전투에 임하지 않으면 왠지 불안하고 이제 손해보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늘 전투에 참여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에 맞는 전략으로 전투에 임하도록 해야 됩니다. 좀 아주 안타까운 얘기가 아닐 수 없는데, 그래서 제가 포트폴리오는 기본적으로 많이 드리잖아요. 오늘도 하나 또 새로운 추가 종목이 있습니다. 포트폴리오를 많이 드리는 것 중에서 종목은 본인이 판단하셔서 잘 구성을 하셔야 돼요. 너무 바이오 쪽으로 가 있거나 너무 IT 쪽으로 가 있거나 또 화장품 좋다고 너무 화장품 쪽으로 가 있으면 안 됩니다. 적절하게 비중을 잘 섞어서 3%에서 5% 정도 수익이 나면 일단은 챙겨놔야 돼요. 일단은 그것까지 다 같이 재투자되면 다음 주는 의외로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챙겨놓는 부분은 현금화 하시던지 인버스 하시던지 이익 나는 부분은 빨리빨리 챙겨놓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손절은 웬만하면 이제 뭐 기본이 손해 안 보는 것이라고 해놨지만 사실 쉽지 않죠. 그래서 손절은 웬만하면 하지 않고요. 제 종목을 뭐 유심히 봐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10% 이상 나가는 종목들은 잘 없어요. 마이너스 10% 이상 되는 종목이 포트에 있다면 그 부분은 아주 잘못된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이너스 10%짜리가 있으면 다른 게 수익이 나더라도 늘 포트를 깨먹게 돼요. 포트가 늘 신경 쓰이고 결과적으로 3%, 5% 수익이 나더라도 다 자르고 일로 몰빵하거나 물타기 하거나 계속 신경 쓰여서 좀 과감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0%짜리가 있다 포트에, 그럼 일단은 자르세요. 일단은 다시 시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를 수 있는 기본기 10%는 무조건 손절 라인으로 잡아두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아무리 좋게 보더라도 일단은 털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 플러스 포트를 기본적으로 계속 가져가셔야 빨간색이 잔고에 찍혀 있어야 심리적으로 좀 안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마이너스 된 거 자르고 나면은 좀 편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손해 안 보는 게 제일 중요하고 3%에서 5%를 챙기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10%까지 손실을 난 부분들을 일단 정리하시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주는 기관들이 장을 어지럽힐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이탈한 모습을 보여지고 업종 자체도 뭐 특징적인 부분이 찾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추세적인 흐름을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에 빨리빨리 수익을 챙기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손실 보고 뒤늦게 3%라도 먹을 걸, 5%라도 챙겨둘 걸 하는 후에는 늦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과감하게 투자할 때는 또 과감하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큰 시장에서는 잘 안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는 특히나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또 특히나 실적 부분 관련돼서는 다음 주는 그쪽 위주로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냉철하게 이제 증시를 살펴보도록 하죠. 미국의 지난주는 경제지표가 먹여 살린 한 주였습니다. 보시게 되면 4월달 이후에 상승 트렌드가 점점 기울기가 낮아지는 흐름에 있지만 그래도 무너지지 않고 잘 지켜주는 모습이었고요. 왜냐하면 골드만삭스랑 JP모건이 실적 부진으로 출발을 아주 안 좋게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생산 경제지표, 금융산업재 업종 강세 나오면서 상승 추세로 이제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모습이고, 기본적으로 지표가 미국과 중국의 17일까지 지표가 나쁘지 않게 나왔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유럽 트릭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요. 더 커질 가능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매 판매 등 실물 경기가 워낙 좋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것은 없다.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 있겠고요. 한국의 문제죠. 한국은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4월 이후에 긴 음봉, 좀처럼 나타나지 않았던 이제 긴 음봉이 나오면서 약간 빨간불을 켜놓은 모습이고요. 2213까지 하락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중국 상승에 편승해서 좋은 흐름을 보였고 중국 소비, 면세점, 화장품주가 지난주에 많이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증시를 전반적으로 많이 이끌었었고 아주 큰 변동성을 보여줬던 항공과 정유업종도 강세였었죠. 그래서 상승 흐름으로 마감을 한 내용은 있지만 중반으로 갈수록 역시 중국 증시가 영향을 많이 주는 모습이었고 우리 예상했던 18일까지 상승 예상했었죠. 재료 소멸되면서 중국 지표 GDP 발표 나오면서 급격하게 하락하고 미국과 유럽은 미국은 상관없는데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면서 약 30포인트 가까이 하락하면서 기간이 순매도했다는 부분이 좀 컸습니다. 매도 규모가 컸고 마지막에 좀 들어왔긴 하지만 그래도 증시가 완전 트렌드가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대응을 보면 미국과 중국 앞에 보셨겠지만 1분기 저점 이후에 하반기로 갈수록 개선 모멘텀이 보다 뚜렷해질 전망이다. 경기가 워낙 좋기 때문에 개선되는 부분이 지표로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미국과 중국은 크게 걱정할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한국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실적 부담이 계속해서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실적 자체가 이 컨센서스가 많이 감소할 예정이에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너무 좋게만 보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요 스케줄은 이제 미중 무역 협상 관련된 부분이 그나마 이제 기대할 언덕이고 다른 부분들은 사실 크게 없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이슈에 충격을 크게 받을 가능성이 큰 한 주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 4월 말에서 이제 6차 회담, 미중 6차 회담이어서 이제 5월 초 장관급 회담 하고 나서 이제 거의 이 부분의 이슈는 일단 일단락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월 말까지 길면 6월 말까지 이제 미중 그 무역 협상이 최종 협상이 마무리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미중은 튼튼하다. 한국은 중국을 바라봐야 한다. 그래서 반도체 업종이 많이 또 최근 들어 이슈가 되고 있죠. 그 다음에 많이 아시는 거 외에 철강, 화학, 기계 많이 올라오지 않은 요 세 업종은 제가 유심히 보고 있는 업종이고요. 화장품 면세 중국 소비주는 전 국민이 다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업종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위안화와 달러 환율을 이 삼성증권에서 낸 자료를 보면 위안화 환율이 올라갈 때 아모레퍼시픽이나 호텔신라 같은 주식들이 많이 올라간다. 그래서 호텔신라도 마찬가지로 위안화 환율 상승에 따라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조목 유심히 안 보셔도 됩니다. 이 아모레퍼시픽도 마찬가지로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위안화 상승에 따라서 이런 부분을 봐도 시장의 트렌드는 중국으로 가야 된다라는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못 올라온 종목들은 또 바로 이 GS건설이 아닐까 싶고요. 39,000원대에 아주 단단한 지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주는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좋게 보고 있는데 또 제가 비중도 많이 실었다는 얘기를 듣고 많이 사신 것 같아요. GS건설은 제 관심 종목의 1번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 잠깐 살펴보면 유럽은 아주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좋은 흐름 이후에 이제 바닥을 다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코스피는 200에선 가장 유심히 보셔야 될 200에선을 불과 많이 남겨두고 있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우려스럽게 보실 필요는 없지만 주의해서 투자해야 된다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발 관련주 중에 이제 메디톡스 추천드린 이후로 많이 올라왔었는데 62만원까지 올라왔습니다. 200에선 다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메디톡스는 내용이 너무 좋아요. 제가 지난주에 메디톡스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국발 매출 비중이 80%가 넘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주 중에 지금에 와서는 메디톡스를 추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메디톡스는 여전히 좋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크고요. 개인들이 좀 접근하기 힘든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기관이 매수세로 들어온다면 또 이런 비싼 종목들을 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추천주는 한미반도체가 있고요. 이거는 8,600원 수준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다음 주는 200에서 위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포트를 기본적으로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언급 드릴 기회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추천주는 테크윙입니다. 지금 13,900원에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어요.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반도체를 이제 업종을 주력하겠다 한 지가 한 5년 정도 지났어요. 지났는데 테크윙도 마찬가지로 뭐 부침이 심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오다가 최근에 뭐 급격한 하락이라고 보기 그렇지만 하락 이후에 또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내용들이 있어요. 보시면 기저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또 계속해서 영업이익이 안정적으로 나오는 회사였지만 이제 1분기 때 영업이익 예상치가 또 안 좋게 나오면서 기저효과, 아주 저점이라는 그 내용이 있으면서 분명히 저는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메모리 반도체업도 내용이 괜찮거든요. 보시면 반도체 후공정에서 사용되는 자동화 장비를 설계, 개발, 판매, 주력 제품은 이거예요. 양품과 불량품을 자동으로 분류하는 이 반도체 테스트 핸들러입니다. 이게 계속해서 기술력으로는 인정받지만 사실 크게 뭐 올라오거나 이슈를 받거나 하지는 못했었는데 최근 들어 이게 엄청나게 기사가 많이 나오면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년 기대주였지만 내용이 괜찮고 매출액도 감소하고 영업이익도 감소하고 당기순이익도 감소하면서 3분기, 4분기 거의 기저효과 바닥을 형성했다라는 인식 이후에 최근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쪽 사물리 인터넷과 인공지능 시장의 급성장함에 따라 비메모리 이쪽이 최근에 많이 이슈를 받고 있는데 그동안은 정말 비인기 종목, 뭐 운동으로 따지면 비인기 종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었는데 최근에 많이 올라오는 거 보면서 탄력을 받을 수도 있겠구나. 왜냐하면 지금 많이 올랐던 업종들은 부담스럽거든요. 삼성전기나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새로 들어가기에는 워낙 부담스럽기 때문에 또 제가 추천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사실 미리 들어가서 좀 기다리는 부분들이 많은데 미리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보시면 사실 그렇게 많이 오른 것도 아닙니다. 업종 이익이 많이 떨어질 거다라는 컨센서스가 형성되면서 바닥을 형성했거든요. 그래서 올라오고 있는 측면이고 많이 올라온 것도 아닙니다. 보시면 테크윙이 또 기회가 되면 또 매수하면서 그런 흐름을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도 괜찮아요. 보시면은 초록색이 기관입니다. 기관들이 또 좋아할 것 같았어요. 보면은 업종을 외국인들은 추세적으로 흐름을 지속하면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서진시스템 이런 거를 담는다고 하면 얘네들은 기관들은 또 약간 많이 알려지지 않은 종목들을 사서 개인들 꼬신 다음에 많이 오르면 또 냅다 팔고 이런 흐름을 많이 지속하기 때문에 테크닉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대차 잔고도 많이 감소했고 3월 이후에 또 오를 수 있는 환경들을 많이 마련해놨어요. 자꾸 이렇게 포트를 잘 분석해드리니까 또 내용 보시고 자꾸 종목만 넣어 가시는데 그렇게 담아놓으시는 거는 괜찮아요. 업종을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말씀드린 이후로 사셔도 저는 손해 안 보고 있거든요. 제가 산 증인이지 않습니까?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명성 TNS는 언급 안 해주셨다고 섭섭해 해주시는 분이 계시던데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길게 가져가셔야 되는 거예요.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종목이 아닙니다. 오히려 급등하면 이상해요. 급등하면 이상해요. 7% 오르고 나서 또 많이 빠졌잖아요. 기본적으로 2차전지 관련된 업종이고 첨보나 포스코 캠텍, 에코프로 그 중에 첨보가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수익 나고 팔았지만 2차전지 업종 자체도 이 업종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좀 탄력을 받아줘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분리막 하는 거죠. 이쪽으로 못 넘어가게 하는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다 업종 자체가 좀 올라와줘야 될 거니까 그냥 두시면 됩니다. 30% 포트에 깔아놓고 그냥 두시면 돼요. 중국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도 조금 흐름 받을 것 같고요. 조금 기다리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리뷰를 해보면 이거는 크게 상관없고요. 잠깐 볼까요? 외국인이 의약품하고 의약품밖에 없었구나. 의약품밖에 없었고 기관은 사실 크게 눈에 띄는 업종이 없었지만 이걸 보시게 되면은 외국인은 장 후반으로 가면서 17일 장 중반 이후로 가면서 매도를 한 상태고 기관도 마찬가지로 매도를 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다음 주는 기관이 이끌어갈 가능성이 커요. 제 생각에는 기관이 보는 종목들을 같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기관이 보는 종목들은 제가 보는 종목들이 거의 없어요. 셀트리온과 헬스케어를 제외하고 나머지 보면 가스공사, 슈피겐코리아, 삼바, 페노션, LB.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들을 잘 보시는 분들, 또 이런 종목들 가지고 계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정말 종목별 약간 진흙탕 싸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종목을 잘 보시고 가지고 계셨던 것들은 빨리빨리 수익 실현하는 종목, 그런 트레이딩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버스도 잠깐 언급 드리려고 가져왔고, 인버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가져왔고, 셀트리온도 좀 많이 올라오면서 끝났죠. 지난주 금요일날. 대차장고도 많이 하락한 모습이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대차장고가 이미 많이 줄어들어 있던 모습이고, 뭐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걱정 없이 그냥 가져가셔도 되겠죠. 그리고 저는 메커스는 이제 개인적으로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봐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한두 번 이슈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얘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잘링스 영향을 받아서 하루 이틀 끝나고 뭐 많은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루 이틀 빠졌을 때 그냥 가지고 계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 현대차랑 SK하이닉스 실적을 발표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실적은 기본적으로 많이 하향될 컨센서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경계심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뭐 바닥이라는 그런 마인드로 올라가고 있어요. 계속해서. 이건 두 가지죠. 바닥에서 잡을 것인가 기다렸다가, 아니면은 바닥이다 생각하고 지금 잡을 것인가. 이거는 본인 판단하시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공포스러울 때 시장은 또 이런 종목들을 좋아할 수 있어요. 현대차나 모비스, 그다음에 제가 뭐 다 가져오진 않았지만 SL이나 만도 같은 것도 가지고 계신다면은 뭐 그냥 걱정 없이 가져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KB금융은 어느 정도 실적이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익 구간이 많이 빠지지 않았을 때 이익 실현을 하고 나오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 지배주 순이익도 크게 생각보다 많이 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주가는 꽤 많이 바닥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한번 털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포스코도 보시게 되면 인프라나 뭐 건축, 신축 판매 뭐 관련된 부분들이 중국발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많은 비중을 담았고, 그래도 많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포스코, 메디톡스, 나스미디어도 추천드린 이후에 많이 올라갔는데 탄력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 기본적으로는 200에선 근처에서 얘도 이익 실현을 하고 나와야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는 인크로스가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인크로스. 저도 한 번씩 리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버벅거려요. 저도 이거 다시 보면서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계속 갈 수 있을까 하지만, 진짜 보란듯이 이런 게 더 가거든요. 워낙 내용이 좋아요. 지금 SK까지 들어오면서 마케팅 광고 열풍이 너무 심하게 불고 있기 때문에 에코 마케팅도 그렇고요. 세 가지 업종은 동시에 묶어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천주에 DY 파워 있네요. 건설 기계 장비를 제가 유심히 보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유압 실린더 판매하는 회사인데, 중국 납품이 계속해서 늘고 있다고 하니까 좋은 내용이 이어지고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걱정을 안 하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매출도 좋고요.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도 지금 36,000원대에서 약간 또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것들 일단 자르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긴 음봉이 너무 거슬려요. 이렇게 상승 추세에서 긴 음봉이 하나씩 있는 것들은 좀 거슬립니다. 이렇게 긴 음봉들이.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업종 종목들을 잘 보시면 좀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차트상으로 살아있는 것들은 계속해서 갈 가능성이 크고, 나머지 부분들은 또 잘 조심해서 투자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방송을 며칠 쉬고 또 자신이 없다 보니까, 안 그래도 음주방송하는 음주방송 의혹이 또 제기가 돼 있던데, 저도 그래요. 자신이 있으면은 막 할 텐데 약간은 저도 반반 또 불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방송에서 아마 그걸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이 느끼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조심해서 뭐 리딩하는 입장에서도 조심하는데, 개인들도 조심해서 투자하시는 한 주가 되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길게 오래 가셔야 기회가 많이 있는 법입니다.
안전 투자하시고요. 다음 주도 좋은 종목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